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울의 한여름. 친구 지훈의 집 정원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는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저 멀리. 고기를 굽는 불꽃 너머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지훈의 삼촌. 재현. 4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현은 세련된 매력을 뿜어냈다. 단정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의 팔뚝은 단단했고 깊은 눈매는 무언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서는 고기를 뒤집던 젓가락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그를 쳐다봤다. 뭐해? 민서야. 고기 탄다. 지훈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민서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민서는 웃으며 고기를 접시로 옮겼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 재현의 시선은 우연이 아니었다. 파티가 한창인 가운데 재현이 천천히 민서 쪽으로 다가왔다. 민서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 삼촌 되시죠? 민서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맥주 캔을 건넸다. 삼촌이라니? 좀 젊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의 농담에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민서의 삶은 자유로웠다. 27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살아갔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는 솔직했다.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재현은 달랐다. 그는 결혼한 남자였다. 지훈의 말에 따르면 재현은 성공한 건축가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다. 그런데 왜 그의 눈빛은 민서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파티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며 사람들은 점점 더 취해갔다. 민서는 정원의 한쪽 구석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흐릿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재현이 다시 다가왔다. 여기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려 재현을 바라봤다. 삼촌. 아니. 재현 씨도 혼자 계시네요.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 솔직히 말하면 오늘 여기 온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강타했다. 무슨 뜻일까? 재현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갈등도 느껴졌다. 민서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밤이 깊어지며 파티는 점점 조용해졌다. 지호는 취해서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와 재현은 정원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서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재현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호기심은 깊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제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제가 믿는 걸 믿으려고요. 그의 말에 재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쉽지 않죠. 재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 씨는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민서에게 많은 것을 말해줬다. 재현은 결혼 생활, 가족,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남자였다. 그리고 민서와의 이 우연한 만남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며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재현의 손이 민서의 손을 살짝 스쳤을 때 민서는 숨을 멈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재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현 씨, 오늘 밤만이라도 솔직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에 재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삶과 꿈, 그리고 숨겨진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재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재현은 민서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정원을 울렸다. 삼촌, 어디 계세요? 재현은 퍼뜩 정신을 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또 볼 수 있겠죠.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민서 씨.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이 시작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그조차 알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재현의 눈빛, 그의 낮은 목소리, 손끝이 스쳤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다. 결혼한 남자. 게다가 지훈의 삼촌. 하지만 민서의 가슴은 이미 그를 향해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작업실에서 그래픽 작업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훈의 메시지였다. 야. 어제 삼촌이 너 얘기 엄청 하더라. 뭐야? 너희 둘이 무슨 얘기 한 거야? 민서는 심장이 철렁했다. 재현이 자신을 언급했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답장했다. 그냥 평범한 얘기했지. 왜?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삼촌이 너 포트폴리오 보고 싶대. 건축 관련 디자인 의뢰하려나 봐.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재현이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핑계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트폴리오 파일을 정리하며 재현과의 재회를 상상했다. 며칠 후 재현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왔다. 민서 씨, 포트폴리오 좀 볼 수 있을까요? 건축 프로젝트 관련해서 디자인 의뢰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공식적이었지만 민서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곧바로 답장하며 만남을 제안했다. 내일 오후에 작업실에서 뵐까요? 약속한 날. 민서는 작업실에서 재현을 기다렸다. 서울 도심의 작은 작업실은 그의 예술적 감각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가 그린 일러스트와 디지털 아트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태블릿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민서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여기가 민서 씨의 공간이군요. 재현은 방 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은 파티 때보다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민서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는 곧 디자인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렀다. 민서 씨는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재현이 말했다. 저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 씨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데요? 재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늘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건축가. 하지만 가끔은 저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어요.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찾아보세요. 재현 씨 자신을. 그 순간 작업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서 씨,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뜨거웠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현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가족과 사회의 기대 때문에 그 감정을 묻어둬야 했다고 말했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상처와 아픔도 공유했다. 저도 많이 아파해봤어요. 민서가 말했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만 결국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의 말에 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날 오후 둘은 작업실을 떠나 서울의 한강변을 걸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저녁 노을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민서와 재현은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재현은 결혼한 남자였고 민서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맞서야 할지도 몰랐다. 민서는 재현의 손을 살짝 스쳤다. 재현 씨. 우리. 이게 뭐든. 솔직하게 마주해 볼까요? 재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서 씨. 솔직해져 봅시다. 그 순간 한강변의 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와 재현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메시지는 처음에는 공식적이었지만 점점 더 개인적이고 깊은 대화로 바뀌었다. 민서는 재현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재현은 민서의 자유로운 태도와 따뜻한 말투에 점점 더 끌렸다. 하지만 둘 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재현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재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훈은 재현을 존경했고 민서는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재현이 민서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그의 건축 사무소였다. 민서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안고 사무소로 향했다. 재현의 사무소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재현은 민서를 반갑게 맞이하며 사무소 안을 안내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민서가 말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최근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문화센터를 설계하고 있었고 민서에게 그와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을 의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게 단순한 핑계라는 걸 직감했다. 사무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둘은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다가 다시 개인적인 대화로 넘어갔다. 재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서는 자신의 예술적 여정과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재현이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말에 민서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재현 씨,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민서 씨.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그날 밤 둘은 사무소를 나와 강남의 번화가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은 둘 모두에게 큰 의미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재현은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고 민서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알았어. 곧 갈게. 재현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가봐야겠어요. 아이가 아파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재현이 떠난 후 민서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랑은 정말 가능할까? 며칠 후 민서는 지훈과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민서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야, 너 요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지훈이 물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지훈아, 나 너 삼촌이랑 자주 연락해.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삼촌이랑. 왜?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 재현 씨 좋아해. 그리고 그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야. 삼촌은 유부남이야. 너 미쳤어. 민서는 지훈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란 거. 하지만 내 마음은 멈추지 않아.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너 상처받을 거야. 제발 정신 차려.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현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재현의 답장은 늦게 왔다. 민서 씨. 나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랑은 그를 행복하게 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했다. 민서와 재현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비밀스럽게 만났다. 한강변, 북촌 한옥마을, 작은 카페들. 그들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깊어졌다. 민서는 재현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말투에 빠져들었고 재현은 민서의 자유로운 영혼과 진심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재현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민서와의 시간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찾는 기분이었다. 민서는 재현의 갈등을 이해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놓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서는 재현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민서의 개성이 묻어나는 공간이었다. 재현은 민서의 집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민서 씨의 세상이군요. 민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좀 어지럽죠? 그래도 재현 씨가 와줘서 기뻐요. 그날 밤
둘은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재현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더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진짜 제 자신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 순간, 재현은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민서는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난 후,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서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서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재현 씨,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말아요. 하지만 재현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가득했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민서 씨. 하지만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재현은 민서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재현이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가야 하나요? 민서가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야죠. 하지만 곧 다시 올게요. 그는 민서의 이마에 키스하며 집을 나갔다. 재현이 떠난 후, 민서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 두려웠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해 다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지훈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서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삼촌이랑. 이건 너무 위험해.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훈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은 멈추지 않아. 재현 씨도 진심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야, 삼촌은 가족이 있어. 너만 상처받을 거야.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재현 씨, 우리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재현의 답장은 간단했다. 민서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서와 재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재현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민서와의 시간에 몰두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죄책감과 함께 왔다. 민서는 재현의 갈등을 이해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재현과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어느 날, 재현은 민서를 자신의 집 근처 공원으로 초대했다. 민서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민서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제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찢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끝내야 하나요?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 순간, 공원에서 한 여성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재현의 아내였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재현 씨, 이게 무슨 일이죠? 재현은 당황하며 민서의 손을 놓았다. 민서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재현의 아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민서 씨죠? 재현이 자주 언급하던 디자이너.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현은 아내를 달래며 말했다. 여보, 오해야.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야. 하지만 그의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재현을 끌고 공원을 떠났다. 민서는 혼자 남아 벤치에 앉았다. 그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사랑은 그를 더 아프게 할 것이다. 그날 밤,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서 씨, 미안해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해요. 민서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그들을 모두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며칠 후, 민서는 지훈을 다시 만났다. 지훈은 화가 나 있었다. 민서야, 너 삼촌 아내 만난 거 맞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훈아, 나 재현 씨 사랑해.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거란 것도 알아. 지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너 상처받을 거야. 제발 그만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아, 나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이 멈추질 않아. 그날 밤, 민서는 재현에게 전화했다. 재현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 씨.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했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민서와 재현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재현의 아내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둘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카페에서 재현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저 아내와 얘기했어요. 이혼은 아직 생각할 수 없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민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재현 씨, 당신 가족이 먼저예요. 민서가 말했다.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과 달랐다. 그는 재현을 잃고 싶지 않았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은 제 행복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재현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고, 민서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민서와 재현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너희, 여기서 뭐해?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당황하며 말했다. 지훈아,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다. 그는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삼촌, 이게 뭐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왜 민서랑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지훈을 달래려 했지만 지훈은 화를 내며 카페를 나갔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재현 씨 사랑해. 하지만 지훈은 답장하지 않았다. 민서는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재현은 민서에게 전화해 사과했다. 민서 씨, 지훈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제 가족에게도 미안해요. 민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재현을 위로하며 말했다. 재현 씨,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그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었다. 민서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현 씨, 우리 끝까지 가볼까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민서 씨. 끝까지. 민서와 재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갈등도 커졌다. 재현의 아내는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눈치챘고 재현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재현은 가족과 민서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다. 그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민서는 재현의 고통을 보며 자신도 괴로웠다. 그는 재현을 사랑했지만 그의 가족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이 가족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해할게요.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과 달랐다. 그는 재현을 잃고 싶지 않았다. 재현은 민서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 씨, 당신은 제게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재현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성정체성과 민서에 대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이혼에 동의했다. 그녀는 재현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혼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재현은 아이들과의 시간을 잃을까 두려웠고 민서와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현 씨, 우리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서는 재현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재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훈과의 우정은 점점 더 멀어졌다. 지훈은 민서와 재현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서를 찾아와 말했다. 민서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재현 씨를 사랑해.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다. 민서는 친구를 잃은 아픔과 재현을 사랑하는 기쁨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재현과 함께라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1년 후, 민서와 재현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재현은 이혼을 마무리했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재현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의지했다. 민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고, 재현은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지훈과의 우정은 회복되지 않았다. 민서는 지훈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민서는 친구를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갔다. 어느 날, 민서와 재현은 한강변에서 산책을 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웃었다. 재현이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도 제게 그래요.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찾아냈다. 민서는 생각했다.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면 더 큰 행복이 온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